오늘은 바이너리 트리와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효율적인 셋과 딕셔너리를 구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딕셔너리나 셋을 이용하면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딕셔너리와 셋을 효율적으로 계산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세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O1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를 갖는 아이템을 찾는 오퍼레이션과 어떤 키를 갖는 아이템을 딕셔너리에 인서트하는 것, 그리고 어떤 키를 갖는 K라는 키를 갖는 아이템을 딜리션하는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O1 효율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더 이상 개선할 부분이 없는 걸까요? 다음 오퍼레이션들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ind min과 find max라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을 텐데, 이 오퍼레이션들은 해싱을 이용했을 때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오퍼레이션들은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딕셔너리와 셋에 있는 아이템들은 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팅 시간에 다루었는데 이 아이템들이 소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민값과 맥스값을 찾는 것은 모든 아이템을 한 번씩 다 검사를 해봐야 어떤 값이 민인지 맥스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두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해싱이 아니라 이제 트리를 이용해서 요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로그 n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find와 insert와 deletion이 원래 O1이었는데 이제 O 로그 n으로 바뀌니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안 좋아지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전부 다 O 로그 n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고 알고리즘을 분석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어떤 시스템의 효율성은 가장 안 좋은 컴플렉시티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 세 오퍼레이션이 O1이고 요 두 오퍼레이션이 ON이면 그 시스템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결과적으로 O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오퍼레이션도 O 로그 n으로 만들고 요 세 오퍼레이션도 O 로그 n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전반적으로 O 로그 n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바이너리 트리를 어떻게 구현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는 일단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드가 하나 있고요.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이런 식으로 이 바이너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노드에 딸린 다른 노드들이 딱 두 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 두 개 넘어서 두 개를 초과해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를 이제 포멀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cursive한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이 recursive한 definition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의 트리는 루트를 가지고 그리고 브랜치들을 가진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는 루트에서 시작한다. 가장 위에 꼭대기를 이제 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브랜치 itself도 트리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브랜치가 0개인
그런 트리는 리프라고 부릅니다. 트리를 정의하는데 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3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노드는 리프라고 불리고요. 요 4도 브랜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리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데피니션도 있습니다. 각 로케이션, 이 트리 안에 있는 각 로케이션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숫자들만 값으로 넣어놨지만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들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노드는 부모나 차일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12노드는 요 9노드와 3노드의 페어런트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 12는 이 20이라는 노드의 차일드 노드입니다. 노드끼리는 서로 그 위계에 따라서 페어런트가 되기도 하고 차일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이 탑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너리 트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루트를 제외하고는요. 정확하게 한 엣지만 그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지금 이 그림 말고 다음에 나오는 그림에서 알 텐데 요 위에서 내려오는 엣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요 12라는 노드도 이 위에서 내려오는 엣지가 20에서 오는 요 하나밖에 없고요. 요 3도 12에서 내려오는 요 엣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엣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엣지들이 방향성이 없지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 자기를 가리키는 노드는 이 9 같은 경우에는 이 12에서 오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개도 이제 아래를 향한다고 하면 이제 나가는 거는 최대한 두 개가 있지만 들어오는 엣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루트에서 그 노드까지 가는 패스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도 이 3으로 도달하는 패스는 20, 12, 3 이렇게 유니크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패스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라는 개념을 정의하는데요. 어떤 노드의 뎁스는 이 루트로부터 그 노드까지의 길이, 루트로부터 그 노드까지 가는 패스의 길이를 뎁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어떤 노드의 하이트입니다. 트리의 하이트가 아니고요. 노드의 하이트는 length of the path인데 그 노드로부터 디피스트 리프까지 가는 패스의 랭스입니다. 그래서 이 뎁스와 하이트 개념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는 아니고 일반적인 트리인데요. 노드 A의 뎁스와 하이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노드 A 같은 경우에는 뎁스의 정의가 루트로부터 그 노드까지의 패스의 길이가 뎁스이고요. 하이트는 그 노드부터 디피스트 리프까지 길이의 랭스가 하이트입니다. 또 A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0이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루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뎁스는 이제 0이 되고요. 하이트는 디피스트 리프가 여기선 K겠죠. A에 연결된 노드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리프는 K인데 이 하이트는 엣지로 세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엣지를 거쳐야 K에 도착하기 때문에 하이트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경우 뎁스와 하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뎁스는 루트와의 거리인데 루트로부터
몇 엣지가 떨어져 있냐를 살펴보면 하나의 엣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뎁스는 1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노드는 리프는 G나 F이기 때문에 뎁스랑 하이트가 1이겠죠.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C 같은 경우에도 뎁스는 1이고 연결된 리프가 없으니까 하이트는 0이겠죠. D 같은 경우에는 루트까지의 거리가 1이고 가장 깊은 리프까지의 거리가 1이기 때문에 뎁스는 1, 하이트는 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도 각각 뎁스와 하이트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 정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트리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트리를 이용해서 딕셔너리와 셋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트리 자체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아마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고 자연어 처리, 자연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언어죠. 사람의 언어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요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센텐스가 noun phrase와 verb phrase로 나뉘어져 있고 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디터미너라고 해서 이제 관사죠. 관사, 명사, 동사, 또 다른 noun phrase, 디터미너, 그리고 noun. 이런 식으로 문장을 위계적으로 분석할 때도 트리 구조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 다큐먼트들을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런 다큐먼트들을 이 XML 구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HTML 문서도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HTML이나 이런 structured 다큐먼트들도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저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리 트래버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트리 트래버설은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유용한 오퍼레이션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리의 전체 노드들을 전부 다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에 리브가 몇 개 있는지 세고 싶을 수 있고요. 한 노드로부터 다음 노드로 갈 때 패스가 몇 개 있는지 셀 때도 트리 트래버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를 전부 방문하면서 그 값들을 매니퓰레이션 할 때도 트리 트래버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리에 노드들을 방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오더라는 트리버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오더, 세 번째는 포스트 오더가 있습니다. 이 프리오더는 요 프리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접두사죠. 접두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노드를 그 노드의 칠드런보다 더 우선해서 방문하는 것을 프리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오더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노드를 레프트 차일드를 방문한 다음에 그 노드를 방문하고 이후에 라이트 차일드를 방문하는 것을 인오더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왜 라이트를 먼저 안 하고 레프트를 먼저 하냐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그 전통적으로 레프트 파트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습화되어 있는 거고요. 라이트를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라는 접두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노드를 칠드런을 다 방문한 다음에 그 노드를 방문하는 것이 포스트 오더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바이너리 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 프리오더로 이 노드들을 전부 트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요. 그리고 레프트 서브트리를 리커시브하게 방문합니다. 이후 라이트 서브트리를 리커시브하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트래블은 방문은 이 루트 노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리오더로 방문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먼저 F노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레프트 칠드런 파트와 라이트 칠드런 파트가 나뉠 텐데요. F를 방문하고 왼쪽부터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 F를 방문하고 나서 두 개의 이제 섭 루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루틴과 요 루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루틴에 대해서 똑같이 수행해 줍니다. B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 이제 왼쪽 파트와 오른쪽 파트를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럼 이제 F 다음에 B가 오는 건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레프트 파트로 다시 가니까 A가 출력이 되고 리턴을 하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루틴을 수행하면 D를 방문하고 왼쪽으로 가서 C를 방문한 다음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을 방문하고 다시 일로 돌아오면 이제 왼쪽의 파트가 끝난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쪽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노드를 방문하고 왼쪽을 갔지만 왼쪽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를 방문한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H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쉬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트리를 전부 감싸게끔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부터 돕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 트리를 다 감싸게 이 점선을 그리며 트리를 한번 쭉 원으로 쌉니다. 그런 다음에 각 노드의 왼쪽을 지날 때 그 노드의 이름을 써주면 프리 오더로 트래블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F의 왼쪽을 돌기 때문에 F를 써주고 B의 왼쪽을 돌기 때문에 B를 써주고 A의 왼쪽을 돌기 때문에 A 써주고 일로 돌아왔다가 D 쓰고 C 쓰고 E 쓰고 이런 식으로 노드의 왼쪽을 지날 때 그 노드를 써주면 프리오더 트래버설 리절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 오더도 있다고 했는데요. 인 오더는 레프트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F에서 시작했을 때 F를 먼저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 레프트 서브트리부터 처리를 하고 F로 돌아온 다음에 라이트 서브트리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트래버설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혼자 노트에 그 결과를 한번 추론해 본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인오더 트래버설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F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먼저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B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먼저 갑니다. 그러면 왼쪽에 A가 있기 때문에 A를 먼저 쓰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다시 노드로 돌아오면 그 노드를 처리해주고 D가 출력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D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먼저 갔다가 C를 처리하고 돌아와서 D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의 섭 트리는 전부 다 처리를 한 거죠. A, B, C, D라는 순서로 이제 처리가 됐고요. 왼쪽이 다 끝났으면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F를 처리해주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을 갔다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I를 마지막에 써줍니다. 이게 인오더 트래블 방식이고요. 이것도 조금 쉽게 찾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트리를 전부 다 래핑하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점을 지날 때
각 노드의 가운데 점을 지날 때 그 노드의 밸류를 그 노드를 처리해주면 그게 이 노드의 결과가 됩니다. 포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프트 서브트리 처리하고 라이트 서브트리 처리하고 그 노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쌌을 때 오른쪽을 지날 때 그 노드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트리를 트래버설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 오더, 인 오더, 포스트 오더. 여기 이제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드의 왼쪽을 지날 때 그 노드를 처리해주면 프리 오더. 가운데 아래를 지날 때 처리하면 인 오더. 오른쪽을 지날 때 처리하면 포스트 오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리에 대한 개념은 다 배웠고요. 이제 구현을 하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인 트리를 살펴보고 노드가 2개 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트리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트리들을 바이너리 트리로 좁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리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우리가 init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 있겠죠. 이 트리의 값들을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branches라고 정리를 하고요. 브랜치는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빈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셀프의 레이블은 주어진 레이블이 되고요. 셀프의 branches는 이 브랜치들을 레이블 리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할 만한 것은 이제 각 브랜치가 트리인지 확인하는 이 문구를 넣어주면 에러를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루트에 3이 있고 그 아래 1, 2라는 칠드런이 있고 이 2는 1과 1을 칠드런으로 갖는 이런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트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이 루트 값이 3이기 때문에 3을 넣어주고요. 리스트로 브랜치들을 넣어주는데 이 브랜치들도 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트리 1을 하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요 1이 담겨있는 트리, 리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트리에는 2를 넣어주고 그 트리 안에 똑같이 트리 1, 트리 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요 위에 트리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t의 레이블을 출력하면 이제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트리가 리프냐 하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브랜치 0번째에다가 이지리프 메서드를 호출하면 0번째가 이제 왼쪽에 있는 브랜치죠. 이 브랜치는 칠드런이 없기 때문에 리프가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rue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클래스 정의 밑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isRef 메서드를 구현하면요. 단순하게 브랜치가 있냐 없냐로 isRef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self branches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트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정의할 때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드들을 연결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었듯이 트리들을 연결해서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 트래버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첫 번째 PPT 엑설사이즈입니다. count leaves라는 함수인데요. 어떤 트리를 받아서 이 T 안에 있는 요 노드, 리프 노드의 개수를 세는 그런 함수입니다. 리컬전을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